안녕하세요. 팩토토이 사이언스 토토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만들어요 뚝딱 와우 파트 4 용해와 용액 시간입니다. 용해와 용액은 무엇일까요? 용액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액체와 관련된 활동일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모래와 설탕을 넣고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모래랑 설탕을 넣고 열심히 막대로 저어보면은 물과 모래와 설탕이 서로 섞이겠죠? 그런데 모래를 넣은 물과 설탕을 넣은 물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섞이기는 하는데 모래를 넣은 물에는 모래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고요. 설탕을 넣은 물은 설탕을 막대로 젓다 보면은 다 녹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은 물질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래와 설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설탕 말고도 짠맛을 내는 소금은 물에 잘 녹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구슬들은 물에 넣어서 아무리 섞어도 물에 녹지가 않아요. 이런 활동들이 바로 용해와 용액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인데요. 아래의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의 그림에서는 맛있는 뭔가 스프를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요리사가 소금을 솔솔솔 뿌리고 있어요. 소금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프에도 잘 녹아들어서 더욱 맛있는 스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물에 녹은 정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금을 만약에 가득 넣어버리게 되어도 국 속에 다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와, 이게 너무 짠 스프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는 없죠.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물에 녹는 물질은 그 외에도 소금 말고도 선생님은 빨래를 할 때 옷을 깨끗하게 해주는 우리 세제, 가루 세제도 물에 넣으면 잘 녹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도 물에 잘 녹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두 번째 웹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해와 용액 관련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어떤 과학 실험 도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컵이 보이죠? 선생님은 지금 같은 물의 양을 담은 컵 3개를 지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설탕이 들어있어요. 또 설탕을 잘 저어줄 막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같은 양의 물을 넣은 컵에 이제 각각 설탕을 넣어서 저어볼 거예요. 첫 번째 컵에는 설탕을 넣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컵에는 설탕 1개, 세 번째 컵에는 설탕 3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설탕 1개와 설탕 3개를 넣은 물을 막대로 저어서 이렇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셋 다 맑은 깨끗한 물로 보이고 크게 차이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크게 변화한 것은 바로 설탕이 물에 다 녹았다는 것입니다. 1개를 넣은 물도 3개를 넣은 물도 설탕이 전부 녹았고요. 다만 근데 눈으로는 설탕물이 얼마나 더 달콤한지 진하기, 농도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선 활동에서 설탕을 각각 물에 넣어서 녹이는 그런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소금이나 설탕 같은 물질이 물에 녹는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얼마나 많은 양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었죠? 소금이나 설탕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물고기 모양을 활용해서 비중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볼 거예요. 비중계라는 것은 얼마나 무게의 차이가 있는지, 밀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인데요. 물고기 입에 너트를 돌려서 끼우고 거기에 뚜껑을 끼워서 비중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에 너트를 끼워주세요. 물고기 입을 너트에 대고 돌리다 보면 이렇게 너트가 끼워졌습니다. 그 위에 빨간색 뚜껑을 끼워서 비중계를 완성해 주세요. 자, 뚜껑까지 돌려 끼우면 물고기 비중계 완성입니다. 이 물고기를 설탕이 안 섞인 컵 그리고 섞인 컵에 넣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완성한 비중계를 설탕을 넣지 않은 물, 그리고 설탕을 1개 넣은 물, 3개 넣은 물에 각각 넣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탕을 넣지 않는 물에 넣어 볼게요. 물고기가 푹 가라앉은 모습이 보여요. 물의 표면을 확인했더니 꼬리까지 잠겨 있는 부분 보이시죠? 설탕을 넣지 않는 물에서는 비중계가 바닥까지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비중계를 꺼내서 설탕을 1개 넣은 물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비중계가 바닥 끝까지 닿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설탕 1개를 탄 물보다 이 설탕을 타지 않은 물이 물고기가 더 깊게 가라앉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설탕 3개를 탄 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꼬리 위까지 둥실 떠오른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렇게 확인해 보았더니 꼬리 위에 몸통까지 물 위로 떠오른 게 보이죠? 설탕이 더 들어갈수록 물고기가 더 높게 물 위에서 떠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중계로 설탕물에 담가보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설탕의 진하기와 물고기의 위치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설탕을 아예 넣지 않은 물에는 깊게 비중계가 담겨져 있는 걸 확인했고요. 설탕의 양이 많을수록 물고기가 두둥실 떠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진할수록 물고기의 위치가 위로 떠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설탕이 많이 녹은 용액은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비중계가 위로 떠오름에 따라서 더 많이 떠오를수록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간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비중계를 통해서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번째 띵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용액을 찾아보고 용액 속에 무엇이 녹아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자, 아래의 그림을 보았더니 여러 가지 마실 것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하네요. 6개의 그림 중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용액, 어떤 용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콜라가 나왔어요. 콜라는 어떤 음료죠?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예요. 자, 그렇다면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콜라는 용액이 맞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간장을 볼까요? 간장은 갈색 액체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액체냐면은 메주와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장독대에 물을 넣고 푹 오래 담근 그런 액체라고 해요.
그래서 투명한 물에 메주와 소금이 녹아 들어가서 저렇게 갈색 액체가 되는 거래요. 소금이 녹아 들어갔고 또 콩으로 만든 메주도 어느 정도는 녹아 들어간 액체이기 때문에 용액이 맞겠죠?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다음으로는 옆에 생수가 있네요. 생수는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맑은 깨끗한 물이에요. 물에는 설탕이나 소금 같은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용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래가 있어요. 모래는 액체가 아니고 작은 돌멩이 알갱이로 이루어진 고체예요. 그래서 용액도 아니고요. 액체도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바닷물이 있네요. 바닷물은 친구들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입에 살짝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어떤 맛이 나요? 바닷물은 아주 짠맛이 나요. 바닷물에는 많은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짠맛이 난대요. 그래서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 하얗게 딱딱하게 일어난 결정체예요. 그래서 액체가 아니고 고체입니다. 용액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에요. 6가지 그림 중에서 우리가 용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생활 속 주변의 용액을 찾아보았는데요. 달콤한 맛이 나는 콜라, 그리고 짠맛이 나는 간장과 바닷물, 이렇게 3가지가 용액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스팀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용해는 물에 설탕이 전부 녹아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녹아 들어간 액체, 설탕이 다 녹아진 설탕물, 이런 것을 바로 용액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용액의 진하기도 알아보았는데요. 설탕을 1개 녹인 물과 설탕을 3개 녹인 물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어느 것이 더 진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물고기 비중계를 확인해서 살펴보았더니 1개를 넣은 물과 3개를 넣은 물, 각각 떠오르는 물고기의 높이가 달랐었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진하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중계는 어떤 물의 농도, 설탕의 부피가 차지하는 농도에 따라서 떠오르고 가라앉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원리를 살펴보았고요. 용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어려워도 비중계와 같은 도구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플러스 실험입니다. 우리 앞선 실험에서는 설탕을 가지고 비중계로 물에 떠오르는 그런 실험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소금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준비물은 물과 그리고 계란, 그리고 소금, 그리고 소금을 녹여줄 막대입니다. 먼저 계란을 물속에 넣어 볼 건데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볼게요. 계란을 물속에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넣어주세요. 자, 어떤 모습인가요? 계란이 물속 바닥으로 깊이 잠겨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에 푹 가라앉은 계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소금물을 만들 거예요. 소금을 넣어서 물을 짠 소금물로 만든 후에 계란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소금을 물에 넣어서 막대로 저어 소금물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소금을 섞은 소금물에 계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가라앉았던 달걀이 어떻게 될까요? 와, 소금물에 넣었더니 달걀이 둥둥 떠올랐어요. 소금의 농도가 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걀을 이렇게 가볍게 위로 떠올려 줄 수 있는 건데요. 마치 우리가 비중계에서 물고기가 떠올랐던 것처럼 비슷한 실험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소금물을 만들어서 달걀이 떠오르고 가라앉는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팩토 토이 사이언스 만들어요 뚝딱 와우 2호 파트 4 용해와 용해 수업이었습니다.